첫 번째 라운드에 맨유전 이후로 기세가 좋았습니다. 맞아. 정식 맞아. 이번에도 분위기 탈 것이다. 뭐 경질 버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정식 감독도 없겠다. 2배로 가서 6대0 시스템 아니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축구를 잘 모르거든요. 6골을 넣으려면 유효 슈팅이 6개 이상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몰라서 진짜 모름. 6점 슛. 6점 슛이 있어? 물음표? 맨유 죽여버리겠다. 물음표? 맨유 부숴버리겠다. 리옹의 복수. 잠만,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successful dribbles. 드리블 성공률. 잠깐만, 윙어, 시르키 윙어 아닌가? 그럼 빵회? 2선 공격수인데 드리블 성공률이 빵회. 오호이야. 일단 마이클 캐릭이 첫 번째 경기 맨더비였는데도 진짜 이런 미친 경기력 그리고 미친 결과 모든 게 완벽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걸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정말. 어쨌건 커리어 봤을 때 캐릭이 뭔가 맨유를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을 만한 감독이라는 기대감도 없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캐릭이 맨더비는 진짜 리스펙. 캐릭이 맞춤 전술을 짜왔는데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완벽하게. 이번 경기 스타팅 라인업은 4-2-3-1 이런 느낌으로 첫 포메이션이 제출되었는데 사실 경기 내에서는 4-2-2-2처럼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격 시퀀스 시에랑 은베모가 브루노보다 악한에 있긴 했지만 맨유가 지난 맨더비전 대부분에서 수비 상황에 놓여 있었기도 하고, 근데 또 수비 시퀀스에서는 4-2-2 체제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메인 포지션이 애초에 4-2-2이었다고 봐도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맨유가 준비한 거, 원래 미들지브러에서 마이클 캐릭이 보여주던 그런 전술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100% 맨시티 맞춤 전술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 정도로 완벽하게 맨시티 대응으로 준비를 해온 그런 전술이었는데, 공격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했죠. 맨유는 일단 공격 상황 시에 지공에서의 모습은 많이 못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맨시티가 계속해서 눌러놓고 축구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높아진 수비 라인, 이 뒷공간을 맨유가 공략하기 위해서 볼 탈취 이후에 바로 브루노에게 연결, 그리고 맨유의 전방 공격수 3명의 자원 아마드, 은베모, 도르구가 상대 높아진 수비 라인 뒷공간을 후벼파면서 계속해서 이 뒷공간을 다이렉트로 노렸던 그런 전술을 채택했는데, 사실 이것도 원래 기존의 아모림의 롱볼과는 다르게도 봐야 되는 게, 기존의 아모림은 그냥 단순히 볼 탈취한다고 하면 바로 그냥 전방에 때려놓고, 그리고 셰슈코 같은 선수에게 세컨볼 따줘 이런 식으로 조금 선수의 등을 떠밀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다 할 시스템 없이 선수에게 의존하는, 선수가 세컨볼을 따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맨유의 다음 공격이 가능해지는 그런 전술을 채택했다면, 이번 마이클 캐릭의 다이렉트한 카운터 어택 기반 전술은 단순히 볼 탈취했다고 해서 바로 전방에 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삼각 패스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3자 패스라고 하죠. 계속해서 측면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 1명, 그리고 풀백, 그리고 3선 1명까지 계속해서 삼각형을 그리면서 최대한 우리 공격수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기다리다가 브루노에게 연결, 그리고 전방 연결, 이런 공격 시퀀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측면에서의 삼각 패스뿐만 아니라 후방 라인에서부터 리산마 쪽에서부터 바로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이 패스들, 이런 것도 맨유가 다이렉트하게 볼을 바로바로 앞으로 넘길 수 있었던 그런 유효했던 장면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했던 수비 시퀀스에서는 사실 4-4-2로 봐야 되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4-4-2라기보단 4-4-2-0 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 정도로 맨시티의 지공 상황을 내려앉으면서 대처를 되게 잘했는데, 그리고 오늘 수비 전술의 핵심은 홀란드 지우기였습니다. 4-4-2 플랫으로 이렇게 라인을 형성하면서도 최대한 좁게 홀란드의 영향력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일단 맥과이어 선수를 홀란드에게 맨마킹 시켰습니다. 맥과이어 같은 선수가 이제 홀란드 느낌의 공격수를 맡기에는 제격이죠. 그래서 마이클 캐릭이 맥과이어 썼던 점은 되게 고무적으로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수비 전술을 이번에 3일 동안 준비하면서 맨시티를 너무 잘 파악했던 게, 홀란드를 막는 게 메인이니까 그러면서 맥과이어 맨마킹 플러스 간격을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좁힙니다. 3선 간격도 좁힐 뿐더러, 그리고 3선도 수비 상황에서 측면으로 너무 딸려나가진 않게 그렇게 조절을 해준 모습이고요. 또 이 측면 미드필더와 풀백 이쪽 공간도 도루구를 안쪽으로 위치시키면 루크쇼 혼자서 측면을 막을 수 있게, 또 이제 반대편도 아마드를 가운데로 좁히면 달롯이 측면 막을 수 있게, 이 정도로 오밀조밀하게 중앙 공간을 막고 간격을 좁히면서 홀란드 어제 그냥 아예 지워졌죠. 없는 선수라고 봐도 됐을 만큼 그 정도로 홀란드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또 이제 측면에서 아마드가 뭐 측면을 간다면 달롯이 하프스페이스 이쪽 공간을 막기도 하고, 반대편도 도르구가 또 측면 가게 된다면 루크쇼가 하프스페이스 쪽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선수들도 움직이기도 했고요. 이번 맨더비에서의 캐릭의 맞춤 전술 100% 완벽했다고 봐도 되지만 중요한 건 일관성이겠죠. 이런 전술을 앞으로 또 얼마나 보여줄 수 있냐도 중요할 뿐더러, 또 이번엔 맞춤 전술이었다 보니까 원래 마이클 캐릭이 하려던 축구, 확실하게 승점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축구,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점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맨더비에서 가장 메리트 있게 느낀 게 공격 전술보다도 수비 전술. 근데 이게 코치 효과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왜냐면 캐릭이 미들지브러에 있을 때 약점이 수비였거든요. 그냥 100%, 1000% 무조건 수비에서의 리스크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맨유에서 이렇게 좀 수준 높은 로우 블록을 형성하고 이런 짜임새 있는 간격을 보여주고, 이런 게 캐릭이 100% 혼자 한 것 같진 않은 느낌? 지금 맨유가 다른 코치진도 되게 잘 데려왔지만 대표적으로 스티브 홀랜드, 이 양반을 수석 코치로 지금 데려왔잖아요. 과거 경력으로는 첼시 수코를 거의 8년인가 하고, 잉글랜드 수석 코치, 잉글랜드 국대입니다. 이 수석 코치도 한 10년 정도? 이 정도의 미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을 지금 맨유 수석 코치로 데려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양반 수비 전술 관련해서는 말 다 했잖아요. 잉글랜드 수석 코치였어요. 잉글랜드 그 사우스게이트 시절에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토너먼트에서 잉글랜드가 어떻게 성과를 냈는데 결국 수비였어요. 결국 잉글랜드는 수비였어. 항상 사우스게이트 시절에도 공격적으로 답답하고 이런 데에서 비판을 먹었지, 수비적으로는 잉글랜드가 그냥 100% 견고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홀랜드 수석 코치가 이번 로우 블럭 관련된 전술을 짠 건가 싶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맨유가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엄청나게 촉박하지도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7개월 동안 지랄쇼하고 맨유 리그 순위 15등 꼬라박은 감독 vs 3일 만에 맞춤 전술 짜와가지고 선수단에 입히고 경기장 위에서 실제로 보여준 감독. 역시 원조 아모림 혐오자가 아니라 뭐 팩트만 담백하게. 아니, 제가 항상 말했던 게 아모림이 아무리 중도부임이어도 아무리 지원 못 받아도 그 정도 스쿼드의 15등은 그래도 맨유 순수 스쿼드 체급이 있는데 15등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불가능한 순위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막 몇몇 팬분들께서 그래도 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중도빔이라 그렇지 않겠냐, 이미 맨유 스쿼드가 똥이라 그렇지 않겠냐. 물음표? 이번 경기 캐릭은 셰슈코도 안 쓰고 쿠냐도 후반에 깔짝 들어오고 끼케바야 쓴 게 은베모 하나인데, 심지어 그 은베모도 네이션스컵 갔다 오면서 체력 갈려가지고 이번 경기 폼도 별로였다고 봐야죠. 솔직히 골 장면 이외에는 경기력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으니까. 그런 와중에 그러면 캐릭도 지원을 막 받았다고 보긴 힘들어요. 오늘 은베모 하나 쓴 거야. 원래 스쿼드에서, 원래 아모님이 가지고 있던 스쿼드에서 은베모 하나 쓴 건데 그것마저도 100%인 은베모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리고 맨더비 관련해서 이런저런 소식 같은 거 보면 로리 위트의 리스키 추가 할못인데? 뭐니? 너? 감히 우리 대왕 캐릭 감독님을 음해해? 감히 대왕 캐릭 형님을, 아니 다른 팀도 아니고 맨시티 상대의 캐릭 형님을 감히 음해해? 감히? 사실 저 마이누도 너무 뽑고 싶어가지고, 뽀잘잘 미드필더가 경기장 내에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나를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터치, 패스 시도, 패스 성공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아랫부분이 마이누에겐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마이누가 기존에 비판받았던 활동량 그리고 수비력 관련된 부분, 이 두 부분에서 결국 오늘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니까. 태클 시도 3회, 태클 성공 2회, 인터셉트 2회, 클리어링 2회. 마이누가 그래도 이런 걸 못하는 놈이 아니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발밑의 유려함, 장점 가지고 어느 정도로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모습도 자주 보여줬고, 확실히 마이누가 지금 폼이 100%가 아니에요. 지금 선발 경기를 거의 못 뛰었던 선수였다 보니까, 그래서 폼이 100%가 아닌데도 지금 이번 경기 맨시티전 같은 이 정도 폼 보여주는 거면 충분히, 특히 포백에서 투볼란치 체제에서 충분히 훨씬 더 살아날 가능성이 넘쳐나는 그런 선수라 생각합니다. 물음표? 맨유 죽여버리겠다. 물음표? 맨유 부숴버리겠다. 리옹의 복수. 잠만,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Successful Dribbles, 드리블 성공률, 잠만, 쉐르키 윙어 아닌가? 그럼 빵회? 2선 공격수인데 드리블 성공률이 오호이야. 근데 이거는 맨시티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브루노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상대가 브루노인데. 여기에 누굴 붙여 누구를. 이런 애를 3선 쓴 사람은 없겠죠. 그런 감독이 있었나 맨유에? 잠깐만 모, 반, 무, 솔, 랑, 텐 그리고 캐잖아 캐. 그리고 캐릭이잖아. 누구 있었어요? 제가 그냥 딱 하고 싶은 말 타이런 마샬을 대신해주네. 진짜 제가 그대로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아모림이 이긴 리버풀전이라든지 이런 빅게임 있잖아요. 전 경기력 봤을 때 그냥 비등비등했다 생각했습니다. 맨유가 막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큰 경기에서도 아모림이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약팀 상대로 벌리 상대 무승부, 울브스 상대 무승부, 리즈 상대 무승부, 심지어 경기력까지 안 나오니까. 근데 오늘은 그냥 2대0 완승뿐만 아닙니다. 경기력으로 확실하게 눌렀다는 게, 경기력으로 좋은 찬스들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맨유가 당연히 이길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그게 전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캐릭 인터뷰가 좀 나왔는데 DNA에 너무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오늘 잘 하고 싶었고 잘 했습니다. 이건 결국 그거죠. 오늘 맨유가 로우블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카운터 어택 전방으로 뿌리고 약간 트랜지션 기반의, 역습 기반의 그런 맨유식 축구라고나 할까요? 그런 식의 축구를 캐릭이 했다 보니까, 그래서 DNA에 너무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한 게, 나는 이렇게 엉덩이 빼고 라인 내리고 역습 축구만 할 수 있는 감독 아니다. 나는 미들즈브로에서처럼 눌러놓는 그런 공격 축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인 것 같아요. 맨유다운 축구 보여줬고 이제 강팀 축구 보여주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저는 캐릭이 임시감독에서 정식감독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늘 막 맨시티전 이겨서가 아니라 원래 제가 하던 생각. 이거 원래 제가 하던 생각이고요. 근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솔샤르라는 그때 너무나도 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캐릭은 결국 더 많이 보여줘야 돼요, 솔샤르보다. 이미 솔샤르도 캐릭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임금 때 보여줬는데 그렇게 정식감독 시키니까 경험 없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좀 부족하고 이랬던 면모들이 너무 안 좋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캐릭은 훨씬 더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 전임 감독이 짜놨던 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 조건이, 첫 번째, 맨더비 같은 트랜지션 기반 축구, 라인 빼고 역습하는 그런 축구 보여줬으니 중위권, 중하위권 팀 상대로 눌러놓고 패는 축구, 이걸 앞으로 쭉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원래 캐릭이 맨유에서 인감으로 있었을 때, 그때 3경기 했을 때, 그때도 결국 그냥 맨유 DNA 이거랑 똑같았어요. 계속 라인 내리고 역습하고, 그때도 3경기를 이렇게 하면서 2승 1무 괜찮은 성과 보여줬고, 이번 맨더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축구는 오케이. 근데 눌러놓고 패는 축구, 결국에 캐릭도 미들즈브러에 있을 때 막 지공 상황에서의 메리트는 많이 못 보여줬어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맨시티라든지 아스날이 자주 하는 그런 지공 상황에서 약팀들 눌러놓고 체급으로 패는 그런 축구를 캐릭이 미들즈브러에서는 아직 100%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맨유에서 캐릭이 보여준 축구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게 하는 축구 정도는 보여줬었는데, 지공 상황에서 패턴 플레이 만들고 상각 패스 이용하고 하프 스페이스 이용하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상대방 균열을 일으키는 이런 축구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결과론적으로 이번 시즌 최소 챔스권 이상,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1번보다도 2번이 먼저 선제 조건으로 와야 돼요. 이게 달성이 되어야지 뭐 정식 감독을 하든 뭐든 이야기가 되는 거야. 최소 5등은 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흔히 말하는 A급 이상 감독들에게 오퍼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캐릭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도,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면모를 다 보여준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막 캐릭을 정식 감독 선임하자는 게 아니라 A급 이상 감독,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투헬, 콘테, 나겔스만, 알론소, 엘리케, 심자기 이런 분들, 이렇게 일단 찔러볼 수 있는 매물 다 찔러보고, A급 이상 감독들 찔러보고 안 되면 저는 캐릭 정도는, 만약에 캐릭이 이 위에 말한 것들 트랜지션 기반 축구는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까 이것도 레귤러하게 앞으로 보여줘야 되고, 눌러놓고 패는 축구도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근데 만약에 리그 끝났는데 캐릭이 맨유에게 챔스 티켓 가져다 준다? 그러면 저는 글라스너, 데제르비 이 라인 정도의 캐릭을 넣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보여준다면 그 정도 라인까지는 올려놔도 되지 않을까, 캐릭을. 어쨌건 계속 봐보자면 숭배해야겠지? 숭배하셔야죠? 와 진짜 룩슈는 미쳤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이거 룩슈 맞아? 우리가 알던 룩슈가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너무 찝고 싶었는데, 보통 선수들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근데 그 내려앉은 팀이 한 골 넣고 하면 거기에서 격양돼가지고, 그러면서 원래 기존에 쌓아놨던 로우블럭 깨지고 오히려 막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이러는 상황이 많잖아요,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근데 맨유는 이번에 선제골을 넣고도 그런 감정들 100% 통제하고 갑자기 막 라인 올리고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래 우리가 준비했던 플랜 A, 엉덩이 빼고 로우블럭 쌓고 수비적으로 하고 두 줄 수비하고 이런 게 전혀 깨지지 않았죠.
그래서 홀란드가 계속해서 안 보였던 거고. 근데 캐릭이 인터뷰로 그런 부분을 찝은 것 같아요. 감정이 과해질까 걱정했다. 이것도 한 골 넣고 이런 데서도 100% 감정 통제 잘했고 그러면서 전술적으로 플랜 A 계속 유지했고 감정적인 부분 너무 잘 조절했죠 진짜.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웃긴데? 잠시만 이거 뭐야. 마이클 캐릭이 펩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감독이고 맨시티도 정말 좋고 제가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캐릭이. 근데 그 이후에 맨시티가 유효 슈팅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있었나요? 이 지랄. 아니 분명 펩 너무 훌륭한 감독이고 팀도 너무 좋고 제가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맨시티가 유효 슈팅을 몇 번 그래서 유효 슈팅 몇 번? 어이구 한 번? 잠시만 1? just one? 아니요 여러분 1번이 아니라요. 잠시만 그런 식으로 잠시만요. 1회 어쨌건 캐릭 그냥 꺼드럭 될 거 다 꺼드럭 된 다음에 너무 들뜨지 않겠습니다. 들뜨지 않을게요. 일단 꺼드럭은 됐는데 여러분 들뜨지 않을게요. 여러분 한 경기의 결과일 뿐이다. 이런 경기력 디폴트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한 경기의 결과니까 너무 꺼드럭 안 될게요. 인터뷰 곧 말 안 돼 진짜로. 그쵸 캐릭 맨유에서 무패죠 지금 맨유 감독으로 4경기에서 3승 1무입니다. 과거 임시감독 기록까지 합치면 4경기 3승 1무. 그래서 캐릭도 다음 경기 아스날전. 근데 웨스트햄한테 물론 맨유도 웨스트햄 못 이겼긴 한데 와 이러면 진짜 모르나 강등권 싸움? 잠시만 설마 노팅엄 강등되면 야 앤더슨아 혹시 이번 경기 보고 느낀 거 없나? 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혹시 못 느꼈나? 저렇게 맨유한테 지는 그런 팀을 지는 뿐만 아니야 그냥 압살 당하는 떡 발리는 그런 팀을 가도 근데 맨시티를 간다 해도 그래도 너는 주전 경쟁해야 돼 앤더슨아. 어? 너 거기 가면 100% 주전 아닌데 야 맨유 오면 유혈 입성이다 앤더슨아. 야 축구 잘하는 팀을 와라. 축구를 잘하는 팀을 가야지 애초에. 조언이다 앤더슨아. 새겨 들어 이 새끼야. 맨유 오면 닭주전이야 너. 근데 축구까지 잘한다? 근데 주전 보장도 안 돼 있고 축구도 못하는 시티를 간다? 이거는 생각 좀 해봐.